(2027)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롯데 자이언츠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라운드에서 투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부족한 야수 자원은 언제 보강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롯데가 1라운드에서 무리하게 야수를 선택하기보다 확실한 투수 자원을 먼저 확보하고 2라운드에서 야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전략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라운드 지명권이 가까워질수록 롯데가 선택할 수 있는 야수 가운데 의외의 매력적인 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선수는 박보승, 노민혁, 남현우, 최민상입니다. 네 선수는 포지션과 장점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성적만 비교하기보다 롯데의 팀 상황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남고의 좌투좌타 중견수 박보승입니다. 184cm, 81kg의 체격을 갖춘 박보승은 컨택 능력과 주루, 수비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특히 2학년 시절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타율과 함께 시즌 최다 안타 기록까지 만들어내며 한때 상위 라운드 후보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3학년 시즌에는 기대만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타율 자체가 크게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볼넷과 삼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나타났고 장거리 타자로서의 확실한 파워를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박보승을 쉽게 평가절하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장거리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빠른 발, 외야 수비 능력, 그리고 투수로도 시속 145km 안팎을 던질 수 있었던 강한 어깨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특히 롯데 외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유형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성적만 놓고 보면 지명 순위가 내려갈 수 있지만 2라운드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오히려 높은 가치가 생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마산용마고 우투우타 유격수 노민혁입니다. 183cm, 88kg의 탄탄한 체격에 빠른 발과 파워를 동시에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홈런과 도루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주루입니다. 고교 무대에서 30개가 넘는 도루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스피드는 프로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롯데 입장에서 이런 유형의 선수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 출루와 장타를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진 비율은 분명한 숙제입니다. 고교 단계에서도 높은 삼진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프로 투수들의 빠른 공과 변화구를 상대할 때 추가적인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수비 포지션입니다. 현재 유격수를 맡고 있지만 송구 정확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루수 등 다른 내야 포지션이 더 적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격과 주루만 놓고 보면 충분히 흥미로운 자원입니다. 유격수 수비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공격력을 갖춘 내야수로 성장한다면 롯데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벤션고 우투우타 유격수 남현우입니다. 185cm, 83kg의 신체 조건을 갖춘 남현우의 최대 장점은 컨택 능력입니다. 2학년 때부터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고 공수주를 모두 갖춘 내야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타율만 보고 평가하기에는 아까운 선수입니다. 출루 능력이 좋고 삼진 비율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타력이 강한 선수는 아닙니다. 고교 무대에서도 홈런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 타선의 거포를 기대하기보다는 출루와 연결에 강점을 가진 리드오프형 선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롯데와의 궁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데가 미래의 1번 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남현우 같은 유형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빠른 발과 컨택을 기반으로 출루하고 다음 타자에게 기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격수 수비에서는 송구가 숙제로 꼽힙니다. 수비 범위와 포구 능력은 좋은 평가를 받지만 깊은 타구를 처리한 뒤 정확하게 송구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남현우의 프로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송구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선수는 마산 용마고 우투우타 3루수 최민상입니다. 185cm, 90kg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최민상은 장타력과 주루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3루수입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부분은 성장 과정입니다. 저학년 때는 타격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2학년과 3학년을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타율만 보면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못하지만 홈런과 도루를 동시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이 타율에 비해 높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타율형 타자가 아니라 장타와 출루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3루 수비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점도 롯데 입장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만약 롯데가 1라운드에서 특정 3루수 자원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최민상은 2라운드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삼진 비율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장타력과 주루 능력, 그리고 수비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약점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가치를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선수를 종합하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박보승은 외야 수비와 주루, 컨택이 강점이고 노민혁은 파워와 스피드가 돋보입니다. 남현우는 컨택과 출루를 기반으로 한 리드오프형 내야수이며 최민상은 장타와 주루, 3루 수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롯데는 2라운드에서 단순히 한 가지 능력만 가진 선수가 아니라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야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남현우와 최민상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남현우는 롯데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출루형 1번 타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고 최민상은 공격과 3루 수비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보승은 순위가 더 내려온다면 오히려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노민혁 역시 프로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선수입니다. 결국 드래프트는 누가 더 유명한가 보다 우리 팀에 누가 더 필요한가가 중요합니다. 롯데가 1라운드에서 확실한 투수 자원을 확보한 뒤 2라운드에서 야수 보강에 나선다면 오히려 전체 드래프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예상보다 많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라운드 후반부터 2라운드 초반에는 한두 명의 예상 박지명이 전체 순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상위 라운드 후보였던 선수가 롯데의 지명 순번까지 내려오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가 미리 특정 선수 한 명에게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수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야수를 먼저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2라운드에서 어떤 포지션을 우선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선택에 따라 롯데의 2027 신인 드래프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네 선수 역시 현재 평가가 최종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 선수는 프로 입단 이후 체격, 타격 메커니즘, 수비 기술, 경기 경험에 따라 성장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확정적인 결론보다 가능성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롯데가 과감하게 1라운드에서 투수를 선택하고 2라운드에서 야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과연 어떤 선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와 KBO 신인 드래프트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선수 분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롯데의 2라운드에서 박보승, 남현우, 최민상 중 누구를 가장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